자, 일단은 유한양행 부분은 우리가 맨 처음 접근했던 범위가 사실은 8월 21일이에요. 검색했던 거는 아마도 8월 7일인가 그럴 겁니다. 7일날 거래가 터졌고,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9월 20일에 편입을 했고, 그 누적 수익을 계속 이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8월달 편입했던 부분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91,900원이니까요. 수익률은 70%대가 되죠. 보면은 이제 뭐 다들 뭐 70% 유한양행 폭등 수익을 가져갔네. 뭐 다 옳은 얘기이긴 할 텐데 그건 어찌 보면 누적 수익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8월 28일 날 그리고 8월 29일 날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아름 더 올라서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20%가 밀려요. 그 20% 밀린 거 견뎠더니 다시 신고가가 나오더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종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력주들은 과도하게 조정을 받으면 좀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변동성 매매 종목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결론은 이제 유한양행의 기준에 뭐 8월 16일, 8월 7일이 아니네요. 16일이네요. 그죠? 16일 날 91,900원. 그리고 8월 21일 날 10만 원에 들어간 전날은 순조를 했어요. 이 10만 원에 들어간 날은 뭐냐면 FTA 승인 받았다고 해서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 원이 터지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터지려면은 거래가 아예 없던 종목이잖아요. 거래가 아예 없었어요. 그 시가총액이 그 전날 기준으로 해서 7조, 8조 하던 종목이 7조 정도 하던 종목입니다. 8천만 주니까. 근데 이날 갭상승 9%에 15%, 16%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까지 형성됐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거예요. 1조 3천억이 넘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래대금이에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인 날도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이. 근데 종목 하나가 1조 3천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대금 빼고 나면은 그 많은 종목 중에서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유한양행 하나에 쏠렸다. 이제 거래가 쏠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뒷부분에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계속 볼 수 있었던 부분은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일 날 1조 3천억짜리 거래대금이 23일 날 1조 5천억이 터져요. 근데 거래가 끝날 때에 1조 5천억이 터진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장중 기준에 얘가 거래대금이 이 정도면은 오늘 얼마까지 터질 수 있겠다. 또 지금 시간 기준에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면 접근할 수 있다 없다가 기준이 나와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뒷부분에 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파란 색깔 박스는 차익 실현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자 나간 게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을 하지만 109,700원 이탈되면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을 하자. 그러니까 거의 11만 원 수준에서부터 차익 실현하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시 31분에 99,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현재가 11만 원이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12,000원 올라온 거죠? 12,000원 올라서 한 12%, 13% 수익인데 꺾이면 일단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나서 당일날 2시 넘어서 재편입을 합니다. 이거는 꺾였는데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10만 5천 원에서 굉장한 하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의 재편입의 기준을 잡자.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15시 13분, 3시 13분에 거의 끝날 무렵인데 10만 6,500원에 매수세를 또 냅니다. 그리고 나서 11만 2천 원, 26일 날, 그리고 28일 날 11만 6천 원. 대단한 거죠. 매수세 내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또 매수세를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2만 2천 원까지도 28일 날 10시 47분에 또 매수세를 또 내고, 그리고 28일 날 기준에 이러한 매수의 흐름을 12만 7천 원, 12만 8,700원까지도 매수세를 낸 겁니다. 근데 결론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를 내다가 결과적으로 파란 색깔 박스 12만 원대까지 계속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불과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전에 10만 원 공방에서부터 슈팅 나오고 미끄러져 내려와서 10만 원에 들어왔던 물량 98,500원을 손절하고
이틀 후에 23일 날 99,000원의 재편입한 물량이 이거 뭐 거래일수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0~40% 올라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8조에서 12조까지 올라온 겁니다. 11조. 8조에서 11조. 단기간에. 8천억에서 1조 1천억 올라왔어도 대단한 건데. 근데 8조에서 11조까지 올라왔으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8조도 안 돼요. 7조 원대에서 11조 원대. 근데 여기서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양봉이 아닌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다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그래서 28일 날 요 라인에 설정 범위에서 놓고 보시면은 요렇게 1시 20분에 매도 사인 내고 32분에도 혹시나 차익 실현 안 하셨을까봐 다시 한 번 더 조정 이탈 시 135,000원에 다 팔자. 그리고 더 갑니다. 평균 135,000원에 이탈 시 차익 실현 이렇게 해놨는데 더 가요. 더 가서 얼마까지 가냐면은 이 종목이 149,800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이 더 올라가요. 10%가 더 올라가요. 우리가 편입해서 수익을 충분히 뭐 냈다라고 30~40% 아주 단기간에 일주일도 안 되죠. 예를 들면은 23일, 24일, 25일, 그 다음에 27일, 28일, 5거래일 만에. 5거래일도 안 될 거예요. 20일, 23, 24, 25가 저기니까. 하여간에 뭐 굉장히 짧은 구간에 8월 16일부터의 포착 기준이긴 합니다만 실질 21일 날 8월 21일 날 포착을 해서 며칠에 저도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한번 볼게요. 21일 날 포착을 해서 결론적으로 23일 날 재진입했잖아요. 23, 26, 27, 28. 그러니까 23일 날 들어가서 3거래일 만에 30~40% 시가총액이 8조가 넘는 7조 원대 8조 종목짜리로 30~40% 40% 수익을 냈다. 차익 실현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일 날 저렇게 이제 차익 실현의 방송을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더 갔어요. 우리는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기술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저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차익 실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매직 계산기까지 올려드릴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2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때 차익 실현한 거고 요만큼 더 가는데 여기에 이제 최고점이 또 잡혀요. 여기서부터 빠진 게 20%인데 보시면 우리가 차익 실현한 날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사실은 거래가 없이 고점을 넘긴다라는 거는요, 여기가 꼴이거든요. 거래가 없이 고점을 넘긴다라는 거는 그거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 이후에 슈팅에서 거래가 터지면 상관없어요. 그나마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너지는 거죠. 근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건 아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날 이후에 거의 이제 뭐 20거래일 만에, 그죠? 8월 말 이후에 20거래일 만에 9월 20일 날 문자가 나간 거는 134,000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서 조금씩 샀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한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세니까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차익 실현했는데 얘가 주가 더 밀려 있으면 의미가 없어. 사실 약하구나. 근데 차익 실현한 가격에서 여기서 맴돌든 더 위에 있으니까 야, 굉장히 세구나. 그 기간 조정, 한 달 가까이 기간에 조정을 받았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는구나. 여전히 일단은 시장에서 부각돼 있구나. 결론은 이날 20일 날 편입하고 이렇게. 그러면 한가위 때 교육 받으신 분들은 11만 원짜리 교육 8시간이나 받고 문자까지 받아서 유한양행에서 이 수익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 수익을 싹 다. 싹 다. 그렇게 해서 148,400원 기준에 23일 날 다 차익 실현했어요. 싹 다 차익 실현하고 요때 기준에 고점 대비 미끄러지면은 147,300원에 차익 실현하자. 147,300원에. 그리고 요날 기준에 오히려 재편입을 합니다. 요날 기준에. 그리고 요날 기준에. 그렇게 해서 158,000원 수준의 재편입을 했던 이유는 이날까지도 사실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그 차익 실현을 하고 잘 멈추고 잘 대처를 하고 있다가 거래가 좀 제한적이긴 했는데 요 정도 슈팅이라면은 다음 날 거래가 터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 전략 기준이면은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되는데 다음날 터질 거다 예상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원래는 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거래를 100만 주 터졌는데 내일 한 1000만 주 터질 거야. 그러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프로그램 수급이 좀 월등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좀 들어왔구나. 그럼 다음날 슈팅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안 나오더라도 16만 원 수준에서 수수료 빼고 나오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량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이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16만 원 딱 찍고 눌렸는데 매도를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매도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손절을 했죠. 안타깝게도 2일날 정리를 했어요. 2일날 정리를 하고 고려아연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일날 정리한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아쉽습니다만 정리했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했으면 그렇다면 이제 또 그것을 정리해서 뭘 샀는지도 보여드려야죠. 그죠? 팔고 들어간 물량이 어떤 거였다? 고려아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0만 원 미만에서 고려아연을 이제 우리가 좀 편입을 했거든요. 그럼 70만 원 미만에서 편입하고 76만 원대 정리했으면 10% 수익이라서 그나마 이제 뭐 아쉽게도 유한양행을 손절을 하고 옮겨간 쪽에 대한 수익 범위는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손절할 때는 또 손절을 하고 재편입할 때는 또 재편입을 하고 이런 기준을 잡는다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4일날 재편입을 했거든요. 10시 8분에 재편입하고 지금 딱 멈춰져 있어요. 추가 편입을 안 하고 멈춰져 있습니다. 멈춰져 있고 그리고 멈춰져 있는 이유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에 유한양행을 넣지 않는 이유를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고려아연 이렇게 있고 손절의 종목을 자, 쭉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 압축 전략이 좀 조금해서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9시 59분에 아래의 종목을 현주가에 매도한다. 유한양행하고 HLB를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고려아연 69만 5천 원으로 편입을 한다. 만약에 이제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면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이노텍 이렇게 편입을 할 건데 변동성 매매 종목이고 변동성으로 들어간다면 고려아연으로 편입을 하자. 이게 69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 정리되고 일로 옮긴 거고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똑같이 4일날 슈팅 범위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유한양행의 슈팅 또 종가 대비해서 고려아연이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그럼 내일장 공략주에 유한양행을 넣지 않는 이유, 넣지 않은 이유 그것도 좀 놓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5대 제약사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유한양행이 거기서 이제 탑으로 들어가죠. 바이오 업체들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량한 업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우량한 업체와 저평가인 거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우량하긴 한데 특히 최근 내에 슈팅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평가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유한양행을 지금 PER, PBR 밴드에도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평가여서 들어간다라고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라도 이 종목을 차익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 종목을 차익 실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이따 이제 바로 유한양행 끝나면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교육을 들어갈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10월 4일 날 매수 사인만 4번을 냈습니다. 종목 검색기에도 계속 떠 있었고요. 그러니까 4번에 이제 매수 사인을 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것이 불거져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고 그로 인한 슈팅이 났다 할지라도 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방산주가 슈팅이 나와요. 또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니 해도 지금 승기를 또 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분 입장이겠죠. 그렇게 해서 뭐 방산주가 수혜해 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
프리미엄이 쌓여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유한양행이든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간다라든가 실적이 끝내줘요, 이래서 날아갑니다 라고 하면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점에 달했을 때 호재성으로 인식된 그 모멘텀들이 여전히 호재로 인식이 잡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 로템하고 말씀드릴 때 그들의 흐름은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불거져서 수급 들어오면서 한 단계 더 업이 된 거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슈팅이라면 시장은 무너지고 방산주만 날아갔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유한양행의 경우에 굉장히 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사들 중에서도 그렇고 전체 시장에서도 유일한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진입돼서 회사를 운영한 케이스가 유한양행이 손꼽힙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뭐 펀더멘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지금의 기준은 고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게 옳다. 지금 뭐 미국의 FDA 승인이 되고 나서의 1차 승인이 되고 나서의 시장 관심의 증가와 거래대금이 터진 흐름의 연속성의 기준이 되는데 그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HLB 두 번 한가 맞았을 때 경험해 보신 것처럼 만약에 FDA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HLB가 점상을 갈까요? 아니잖아요. 유한양행에서 보시다시피 점상 가지 않잖아요. 그때가 7조 8조란 말이에요. 그럼 HLB가 하한가 맞기 직전이 최고점으로 들어 올렸을 때가 13조까지 들어 올렸어요. 16조? 1억 3천만 주짜리 13만 원까지 들어 올렸으니까 16조까지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16조짜리가 유한양행처럼 HLB가 그래도 뭐 HLB하고 유한양행 비교하면 그래도 유한양행 아닙니까? 정상적인 실적이 있는 쪽 그나마도. 근데 이런 그 유한양행도 FDA 승인 발표와 함께 형성된 그 구조가 첫날은 오히려 약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이 잡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경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FDA 승인 관련 건, 그것에 연동돼서 여러 가지 내용, 그것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또 애널리스트 이외에도 또 분석할 만한 곳에서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 케이블 경제 TV를 보면은 야간 방송에 나오는 아무런 검증 안 된 윤정두나 그 부류들, 유료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 그들은 전부 다가 본인들이 기본적 분석을 한다랍시고 증권사가 써내려온 그 보고서 자체를 갖고 나서 그냥 읽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읽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애널리스트들도 훌륭하지만 그분들의 기준에서는 업종 평균치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거지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좀 제한적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애널리스트들 전략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 수급의 논리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급 범위는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수급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업황을 얘기하고 실적을 얘기하고 성장성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 분석의 기준에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저평가는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무조건 저평가인 종목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게 옳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심리, FDA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실적에 바로 연결이 돼서 그 연결된 실적 부분이 유한양행을 저평가로 인식을 주고 또 실질 저평가에서 주가가 저평가인 상태를 해소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모멘텀으로 지금 저평가 아니지만 앞으로 끝내준다. 그래서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라든가 아니면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나는 변동성 매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거야. 뭐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어찌됐건 그 수급 논리를 보는 건데 이 수급 논리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 논리에 두 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 기준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쌍끌이가 들어오든 아니면 외끌이가 들어오든 순매수 규모가 좀 들어와 줘야 그들의 흐름에 추정 매매를 같이 할 수 있다. 그거고, 두 번째는 순매수의 기준은 없더라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거래가 터지면서 혹은 그들이 없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 그럼 거래가 터진다는 개념은 전일 대비 거래가 뭐 얼마 터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래가 터진다라는 개념은 일단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유한양행이 8천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8천만 주 곱하기 지금 뭐 14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8일은 8, 4, 8이 30에 11조가 넘죠. 11조가 넘는 종목이 거래대금 최상이 얼마? 그래도 5위 안에는 들어와야 기존의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거래대금이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올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대금이 터져줬는데 2024년 기준에 일자별 거래대금의 1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래대금 1위예요. 2조 5천억을 터트린 종목 자체가 올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래대금을 터트릴 수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11조이기 때문에 2조 5천억을 터트리는 거고, 그러니까 소형 잡주에서 하루 거래대금 반짝 이게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에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1조 터지는 건 쉽게 터진단 말이에요. 누적 순매수가 없어도. 지금 요 HD 현대일레오로 잘못 써 있는데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요거. 그렇게 해서 이 유한양행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1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 다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날도 종가는 뭐 강보하로 끝났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3%의 매도가 있었어요. 이날 하루에 3%. 외국인들이 7천만 주, 기관이 1억 8천만 주.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70만 주, 기관이 180만 주. 그래서 250만 주. 250만 주이니까 대략 8천만 주짜리에 3%가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도가 있었는데도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1조 3천억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는 이제 받아간 거고, 두 번째 기준에 23일 날 1조 5천억이 터지면서 이날보다 거래가 더 터져요. 그러면서 슈팅이 22%가 나온 거예요. 이때는 뭐 썩어져 있는 물량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이때는 매집한 물량이 재료 노출로 인해서 다시 차익 실현으로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거래가 아예 없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애들, 우리는 뭐 대바닥에 샀다. 다 거짓말쟁이, 그것들은. 살 수가 없어서 거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일 날 2조 5천억을 터뜨리면서 드디어, 이날이 16%네요. 16%. 이날이 23% 오른 거죠. 거래가 터지니까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매물을 잡아 먹으니까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10조 넘긴 뭐 11조, 12조짜리 종목이라고 했을 때 2조 5천억이 터졌다는 거는 뺑뺑이 매매, 오늘날에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 이런 매매가 없다면, 과거라고 한다면, 전표를 써서 매매를 하는 그 시절이라면은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올 수가 없죠. 그잖아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의 기술적 분석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꺾여질 때는 이 물량이 안 실립니다. 밑에 있는 물량에 막 종목 내려치고 그렇게 내려가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2조 원 돌파하고 이날도 22%가 터진 거예요. 근데 고점 넘겨가는 흐름에 있어서 신뢰도가 조금씩 부족한 거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2조 5천억씩 터지는 흐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들어가서 손절을 단행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 고려해내서 오히려 더 수익이 난 거고, 그리고 10월 4일 날 또 매수의 기준을 잡았지만 1조 5천억을 기대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결국은 1조 5천억이 아니라 400만 주대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의 순위는 최상위로 올라온 게 맞습니다. 유한양행이 6,700억 터지면서 3위야. 근데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3위인 거 하고 자체적으로 2조 5천억 터지던 애가 거래대금이 둔화된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여러분들 계좌가 파란색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냥 유한양행이 좋아요 라고 그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말고 시장에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냥 줄 하나 거놓고 이게 지지가 되면, 거래가 없는데 무슨 지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다 놓고 보셔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 보고서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 보고서는 목표 주가가 8월 20일 날도 11만 원이에요. 8월 21일 날 고점 찍고 10만 원 이하로 밀렸거든. 10만 원 이하짜리를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10% 위로 써놓는다는 거, 그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장난쳐 한 50%, 그거는 한미반도체 광민정연을 정신 나간 친구들이 쓰는 보고서고, 실적이 1조도 안 되는 애를 매출이 1조도 안 되는 친구를 시가총액 30조까지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박순혁이 같은 애들인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지금 주가로 따지면 800만 원까지니까 5로 나눠주면 지금 주가 10만 원도 깨져 있는 애를 16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 160만 원.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애를 160만 원. 그럼 지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지, 나쁜 놈이. 그래놓고 지는 뒷구녕에서 딴짓거리하고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목표 주가인데,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목표 주가, 그 부분이 조금씩 더 상향이 되고 있을 거야.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게 옳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검색기에서는 이제 그런 기준이 이렇게 나와줘요. 검색기에서. 부러울 거 아니에요. 91,900원에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떴는데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8월 16일 날 타임머신 타고 저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은 타임머신 타고 작년 2월로 돌아가서 에코프로를 11만 원, 12만 원에 사는 게 더 낫지. 그럼 10배, 12배, 13배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유한양행 대박 나셨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옆으로 가지 마시고, 윤종처럼 무슨 고해성사 하는 것도 아닌데 유한양행 우리 손절했어요. 다행히 그나마도 고려해내서 수익을 잡아내서 다행입니다. 유한양행보다 오늘 10월 4일 기준에 더 슈팅이 더 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유한양행을 지금도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윤종도는 유한양행은 우리가 두 번 분할 매수 중에 첫 번째 매수는 했지만 10월 4일 날, 10월 2일 날 손절하고 더 높은 가격에 10월 4일 날 매수는 했지만 오히려 10월 6일 날은 또 거래봐야 된다 하고 관망으로 전환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 이거 전략 부분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드린 게 많아요. 그 내용들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그때 지금도 살 수 있느냐의 매수,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됩니다의 매도, 그걸 명확히 해드렸어요. 어떤 누가 8월 29일 날 매도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14만 5,500원 최고점 찍고 밀릴 때. 이게 9월 2일까지 해서 14만 9,8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20%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12만 원까지 내려와요. 그죠? 15만 원 수준에서 12만 원까지. 끝까지 거짓말 할 거 아니야. 방송 나오는 애들은. 마케팅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윤정도는 그렇게 하진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에서 다시 본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본 거예요. 한 달 만에.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다시 본 요 흐름에 AI가 또 포착해주고
133,900원에 포착. 그리고 이게 얼마? 16만 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26,000원 오르는 거예요. 그럼 딱 얼마? 20%. 시가총액 11조짜리에서 20%의 수익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아플 필요 없이 검색해서 딱 뜨면은 중간에는 안 떠요. 모든 수식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일주월봉 다 똑같아. 일주월봉 기준에 얘 여기서 꺾이죠. 일단 기술적으로 꺾입니다. 꺾일 때 기준에 거래가 있어 없어? 없죠. 거래가 급감합니다. 거래가 이렇게 터지지 않는 한 슈팅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5분봉이에요. 5분봉. 응? 결론적으로 9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도 진입 후에 이런 수익이 발생돼요. 23%까지 올랐으니까 16% 수익. 응? 그리고 탈퇴 재진입이 나와요. 탈퇴 재진입. 20일 날. 그래서 한 템포 더 가져가죠. 그리고 23일 날 14만 8천 원에 또 뜹니다. 요게 얼마가요? 16만 원 간다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5.9% 9월 24일 날. 거래대금은 얼마? 1조 4천억이 터져요. 그러니까 2조 5천억 터지던 친구의 70%의 거래량이면은 대략적으로 1조 7천억, 8천억인데 보수적이신 분들은 2조를 봐야 되는 게 맞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1조 5천억까지도 괜찮다. 왜냐하면 16만 원을 넘길 때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16만 원 넘길 때 그때 최소 2조 5천억 터지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근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뭐 흘러가고 10월 4일 날의 기준에 우린 2일 날 정리를 끝냈다고 그랬어요. 10월 4일 날 14만 6,600원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우린 거기에 따라 붙었고 또 15만 1,800원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거래가 계속 실려지기를 바랬는데 거래가 실리지를 못해요. 추가적으로 실리지 못합니다. 거래가 실리지를 못하고 거래가 둔화되는 거죠. 거래가 둔화되면서 400만 주대 원래는 최소범위 700만 주만 터져줘도 1조만 넘기면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였는데 그러니까 다시금 잘 보세요. 거래대금이 1,500억의 기준이다. 이건 뭐예요?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변동성을 놓고 볼 수 있다. 소형 잡주 보시려면은 굳이 뭐 하려고 뭐 시장에서 어렵게 매매를 합니까? 오락실 가시지. 강원랜드 가시지. 카지노나 가시지. 그래도 1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이 다 1조 이상이에요. 뭐, 오스코텍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얘는 아마도 거래가 평상시에 없었을 것 같아. 대한전선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거든요. 이거 사실 월요일날 볼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에 안 넣어놨지만, 월요일날 대한전선의 거래량을 볼 겁니다. 거래만 터지면 얘는 슈팅입니다. 거래만 터져주면. 얘도 오래간만에 터졌을 거야. 어찌됐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슈팅이. 리가켄바이오 요즘엔 뭐 난리가 아니죠. 너도 나도 다 내가 추천했다고 뻥치잖아, 이 종목. 그죠? 한 100개, 종목 한 100개 깔아놓은 상태에서 너도 나도 리가켄바이오 내가 추천해서 뻥칠 거 아니야. 우리도 요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리가켄바이오가 어쩌저쩌고를 떠나서 올해 4월 이후에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10위 안에. 시가총액 3조 9천억짜리가 시가총액 10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고려엔 약간 특수한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 알테오전도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린 지금 36만 원에 강력한 매도로 다 팔았어. 왜? 투자 경고니까 판 거야. 다른 내용 없어. 그 재편입할 거야. 왜? 아무거 없어. 개뿔 뭐 얘가 뭐 좋아서 들어가? 아니야.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입니다. 유한양행도 여기 있잖아. 11조짜리. 이런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무슨 소형 계잡주를 봐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뭔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1200억을 넘기면 20위에 들어오는데 간혹 이제 1300억 넘기는 날도 있고 해요. 1500억을 넘기면 15위 안에 들어와요. 그래도 15위 안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22, 15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슈팅이 나오길 원한다면, 시초가 대비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길 원한다면, 그러면 결론은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돼 있는데 이 중간 범위에 7이라고 제가 또 써놓습니다. 그 이제 어떤 교재는 5에서 7, 어떤 교재는 7에서 10 이렇게 돼 있는데 5에서 7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10조 전후, 그리고 7에서 10% 써놓은 거는 시가총액이 1조 이상, 10조 미만, 변동률의 크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 그 수익 범위를 기대하는 경우, 그러려면 최소 거래대금 1,500억이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거래대금만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전혀 필요 없죠. 양봉의 기준은 윗꼬리가 3분의 1 미만.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면 유한량이 얼마예요? 2조 5천억이 터졌으니까 2조는 터져야 돼. 2조. 2조. 유한량의 기준에. 그죠? 그 전거래일이야. 전거래일은 막 거래가 무지하게 터졌어요.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누가 있을까? 전거래일에 거래가 터진. 고려아연 뭐 전거래일 뭐 7천억 뭐 이렇게. 그 전거래일에 뭐 80%의 기준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또 시간에서 어떤 종목이 이슈가 불거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 곱하기 100 해주면 이제 다음날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범위에 설정해 놓은 게 이거예요. 뭐예요? 전체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과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21년 1월 11일 날 얼마 터집니까? 44조 4천억 터집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얼마 터져요? 8조 3천억 터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 거래대금 22가 거래대금 22가 얼마 터졌냐면 한 5천억 가까이 터집니다. 5천억. 지금은요, 1,500억, 1,200억이면 20위 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의 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10조 미만인 날들도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은 마찬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이 10조 미만인 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혼자만 2조가 터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 보자.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거래대금이 5천억만 넘겨도요. 거래대금 3위 전후에 놓입니다. 5천억만 넘기면 3위 전후.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3천억을 넘기면 거래대금 5위 전후에 놓여져요. 다시 얘기해서 유한양행의 거래대금이 2조 5천억까지 터졌는데 16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2조 5천억 대비 최소 70%, 그러니까 1조 7천억 전후 정도. 그러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1조 5천억,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래도 2조는 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5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1,000만 주, 1,000만 주면 한 1조 5천억이 넘겨집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14만 7천 원이기 때문에 16만 원을 넘긴다는 건 1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당장 16만 원 안 넘겨도 돼. 그럼 사상 최대치 고점은 아니잖아. 그러면 전체 거래대금의 3위 안에만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3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될 프리미엄이 높은 쪽이니까 아니 농담해라. 1위 해라. 1위 거래대금. 거래대금 1위 한 날이 많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주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자에 만약에 제가 유한양행을 넣어놨다면 아마도 저는 1,000만 주를 넣어놨을 거예요. 그럼 1,000만 주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주를 넣어놓으면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럼 공격적이신 분들은 1조 5천억 대비 1조만 넘겨도 일단은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내일의 기준이면 1,000만 주를 넣어놨을 텐데 1,000만 주 곱하기 어떻게? 70%, 7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000만 주, 이 당시에 1,000만 주, 8월 28일 이후에 2조 5천억 터진 이후의 기준에서는 1,500만 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29일 또 9월 초 고점 찍고 나서 20% 밀렸잖아요. 20% 밀리고 난 다음에 그럼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700만 주, 저는 1,000만 주. 보수적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간별로의 거래량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9시 10분, 9시 반, 10시 뭐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8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앞전에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1조 5천억이 가장 높은 거였어요. 언제? 23일 날 16% 올라온 날. 1조 5천억. 그리고 그 전날, 전 거래일 21일 기준에서는 1조 3천억 원대. 그럼 얘가 이제 이 당시 주가가 예를 들어서 11만 원 정도면은 1,500만 주 정도가 실려야 되잖아요. 1,500만 주가 실려야만 어떻게 돼요? 1조 5천억을 넘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8월 20일자에 제가 8월 28일자에 이게 27일자 방송일 거 아닙니까? 27일자 방송에 유한양행 800만 주만 넘겨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1조 5천억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1,500만 주 1조만 터져줘도 800만 주 800만 주 터지면 이제 11만 원짜리니까 8,800원에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그러면 한 대략 1조가 된단 말이야. 공격적이신 분들 800만 주 1조만 터져도 슈팅 나온다. 신고가 나올 수 있다. 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그렇게 지금 확장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800만 주를 설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100번 양보해서 1000만 주라고 기준 잡아봅시다. 그럼 1000만 주에 9시 분, 9시 반, 10시 10%, 20%, 30%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원래 800만 주라고 분명히 방송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33만 주죠. 이때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는 거야. 뻥치면 안 되잖아. 뭐 마이너스에 사라고 그래야죠. 윤정부가. 그 얘네들은 무당이야, 무당. 부채도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얘기 듣지도 마시고. 기준이 없잖아. 윤정부가 이날 23% 폭등 나왔다고 뻥치면 되겠어요? 방송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800만 주 기준 거래량 100번 양보해서 1000만 주라고 잡을 때 8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인데 1000만 주라고 기준을 잡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계속 못 들어가. 계속 포합이었어요. 그러다가 10시에서 11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프로그램 매수가 급격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3%잖아요. 그럼 13% 다 올라오면 여기서 할 거야? 아니지. 우리는 10시까지 30% 그러면 240만 주 혹은 1000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30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돼. 근데 이게 여기까지 기준에 500만 주 넘겨집니다. 잘 보세요. 요 11시의 기준은 없고 12시 기준에 40%로 잡아놨어요. 어떻게? 소름 돋잖아요. 난 지금 봐도 소름 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 50%입니다. 그러니까 10시 기준에 30%면은 11시면 얼마겠어? 대략적으로 그냥 35% 되겠죠. 35%. 그리고 12시에 40%. 근데 이미 벌써 35%가 아니라 얼마? 500만 주가 터져. 그러면 맨날 보고 있는 종목인데 2,400개 종목에서 내일장 공략주 5종목에 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맨 밑에 시가총액 순위대로 넣어드린 거예요. 시가총액 순위. 시가총액 순위 8조 8천억짜리가 제일 밑에 있어. 쳐다도 안 봐. 소형 잡주는. 그러니까 계좌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요 슈팅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에 들어갔겠어? 뭘 얼마에 들어가? 28일날 문자 다시 보여드려요? 자, 28일날 문자 또 봅시다. 8월 28일날. 29일날 다 팔았다고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잖아요. 28일날 1시 20분에 다 팔았다고 문자 보여드리고 8월 28일날 문자가 계속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8월 28일 11만 6천원. 그 전에는요. 8월 23일 10만 5천원, 8월 23일 10만 6,500원, 8월 26일 2시 31분 11만 2천원, 그리고 8월 28일 10시 34분 11만 6천원, 그리고 8월 28일 10시 47분 12만 2천원, 11만 6천원, 12만 2천원, 12만 2천원, 12만 7천원, 12만 8천원. 와우. 이게 이날 얼마가요? 13만 9천원을 넘겨요. 13만 9천. 11만 6천원의 매수에 나오고. 이것도 검색기에서 보시면 8월 나와봐라. 쑥스러워하지 말고 나와봐. 여기 있네. 검색기에 보시면 11만 6천원 명확히 나오죠. 왜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그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등락률 16.6일 때
진입 후 수익률이 14%예요. 근데 이게 얼마 갔어요, 사실상? 저게 얼마 갑니까? 저게 뭐 얼마 가긴 얼마가 23% 갔다니까, 이날? 그럼 얼마야? 21% 수익인 거지. 이게 21일 날이에요, 이게. 예? 이게. 진입 이후에 저거는 제가 캡처한 가격이고 11만 2,800원에 포착이 되고 23.23% 슈팅 나오고 탈퇴 신호 재진입까지. 응? 이해되세요? 우리는 사실 28일을 다 팔았어요. 재진입 때는 21% 상승이기 때문에 관망.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면 되니까. 응? 이해되세요? 저런 교육 범위의 흐름을 뭐 28일까지고 그 이후에 흐름에 대해서 지금 교육 자료가 9월 24일까지 또 나오네요. 마저 교육하고 나머지도 보십시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28일 날 1900만 주, 2000만 주 터졌다고 치고 2000만 주 곱하기 80%니까 1500만 주가 터져야 돼요. 다음 날 추가 슈팅이 나오려면. 근데 1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거든요. 그럼 사상 최대치 고점을 추가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80% 갖고 될까? 그래 1조 1500만 주면은 2조 가까이 되니까 그래 그 정도라도 터져줘야 된다. 근데 안 터진 거야. 그 다음날 1조 5천억 터지고 꼬리 달려 전략 매도.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9월 20일에 보시면 이 종목이 아까 그 상태에서 역순으로 합시다. 2조 5천억이 고점이었잖아요. 거래대금의 최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2조 5천억의 거래대금을 찍고 나서 주가가 20% 밀려요. 2조 5천억 찍고 슈팅 나오고 우리는 차익 실현하는데 방송 나오는 것들은 기준점이 없으니까 FDA 승인 또 헛소리 하면서 주가 더 간다 이따구로 얘기하고 기술적인 분석 나름대로 하는 것처럼 줄거놓고 대박이죠. 뭐 여기 이탈되면 헛소리 해놓고 기술적 분석조차도 못하는 거야. 그래놓고 거래량이 없으면 밀리면은 착실을 못했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물량 손절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20% 밀린 이후의 흐름에서는 2조 5천억짜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얼마?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위 3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렇다고 얘가 5천억 터뜨리고 반등 나오는 건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12만 5천원짜리가 15만 5천원짜리가 지금 당장 20% 이상 올라서 뭐 신고가를 내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래는 뭐 무조건 터지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보니 그러면 차분하게 기준을 잡아보자. 그럼 얼마의 거래가 터지면 되겠느냐? 2조가 아닙니다. 20% 조정받고 한 달 동안 조정받고 20% 조정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장의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7%의 변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1,500억 이상. 근데 얘는 당연히 1,500억 이상 거래가 터져 있을 때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조만 터져도 거래대금 1이에요. 사실. 1조에서 1조 5천억. 그럼 윤정두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윤정두는 보수적이니까 1조 5천억. 윤정두는 보수적이니까 1조 5천억.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격적이다. 그렇다면 1조. 그렇게 거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조 5천억이면은 12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1500만 주 혹은 1000만 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1500만 주면은 슈팅까지 가면 2조가 넘어요. 뭐 그렇게까지를 첫 방에 20거래일 조정받고 20% 밀린 애를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하면 그러면 대략 1조 5천억 수준까지는 거래대금이 터진다. 요거는 다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뭐 단편하게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거래일 대비 뭐 20배 터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100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해 드리는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얼마? 70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돼도 1조가 됩니다. 1조만 돼도 거래대금 1위 전후에 놓여져요. 1, 2위 할 거예요. 1, 2위. 결론은 요날 기준에 유한양행의 기준에 만약에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리고 이제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두 개로 나눠서 보시자고요. 700만 주는 공격적이신 분들 그래도 1조입니다. 거래대금 1위.
그리고 1조의 거래대금 이렇게 1,000만 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그럼 개장초의 기준에 9시 10분까지 얼마 터집니까? 110만 주 터지죠. 둘 다 충족이 돼요. 110만 주 터지죠. 둘 다 충족이 됩니다. 왜요? 이 기준 거래량의 10%만 터지면 된다 했으니. 그 다음에 9시 반까지의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오늘 130만 주도 터지겠는데? 1300만 주도? 왜냐면 9시 반까지 20% 터지는 거니까, 야, 1300만 주에 20%? 야, 1300만 주도 터지겠는데? 야, 이거는 슈팅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나오겠는데? 야, 이거 고점도 넘기겠는데? 윤정도 흥분하겠지. 10시까지 30%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160만 주, 170만 주. 딱 170만 주겠네. 1700만 주 터지겠는데? 야, 이거 미쳤는데? 1700만 주도 터지겠는데? 야, 이거 신고가 나오겠는데? 15만 원 넘기겠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어디서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시 10분까지 거래가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실렸죠. 110만 주가 실렸죠.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오늘 1000만 주 넘긴다가 맞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까지 터지면서 23%까지 올라왔다가 꺾였어요. 이날 차익 실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하냐면 12시까지 기준에 40%예요. 그리고 1시까지 기준에 50%가 터진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거래가 둔화됩니다. 갑자기. 거래가 둔화되죠. 그래 고점 찍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15% 이상에서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실질 매매를 했냐 수익이 났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때 매매를 안 했고 수익도 없었으면 뻥 아니야 뻥. 뻥 치면 되겠어? 뻥 치면 안 되겠지? 그죠? 20일 달자 기준 보시면 개장초에 여기서 다 터져 있는 거 거래가. 미친 듯이. 그러니까 13만 2천 원부터 16%의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수익 범위가 됐다. 근데 이게 20일 날 13만 2천 원에 설정이 됐느냐의 기준은 이제 5분봉의 기준이잖아요. 5분봉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 20일 날 기준에 포착이 된 거는 저가격 이하에서 포착이 됩니다. 9월 20일자 이렇게 보시면 21%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장초에 바로 슈팅 범위에서 이제 매수 신호 나요. 요 보시면 이게 5분봉 기준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거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랑. 예? 그렇게 해서 요 밑에 거래량 보시면 계속 터져 있죠. 매수가 진입이 잡혀요, 안 잡혀요? 20일 기준에. 13만 3,900원. 한번 봅시다. 9월 20일 날 실질 매수가 됐는지, 매수에 나갔는지.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8월 29일 날 떳떳하게 우린 전략 매도했습니다를 다 방송에서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렸고, 떳떳하게. 왜? 고점은 8월 29일이 아니라 9월이에요. 9월 3일이에요. 근데 우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다 매도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20% 빠졌다 이거지. 그리고 9월 20일 날 13만 4천 원. 검색에 딱 터지는 그 시점. 그리고 13만 6천 원, 14만 3천 원 계속 매수죠. 14만 8,400원 뭐 이건 23일이고 계속 매수.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윤정도 하고 검색하시면. 그럼 여기 이제 유튜브 누르시면은 저 유한양행에 대한 교육자료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무료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 하셔도 돼. 700만 주 거래량 확인해 보세요. 근데 거래량이 안 터졌다니까. 안 터지니까 슈팅이 안 나오는 거야.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와야 돼. 그 거래의 기준도 터진다는 거는 메이저가 좀 그날은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 기준이돼. 현대로템, 삼성전자, 이스라엘 vs 이란 전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의 기준을 잡는다. 그죠? 유한양행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고려아연 다. 그리고 방금 교육해드린 그런 내용이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오른쪽에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게 전부 9시간짜리 110만 원 교육입니다. 이게 9시간짜리 110만 원. 그게 5개예요. 45시간이에요. 힘드시니까 23년 하반기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흐름의 요 기준점, 그 흐름들을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 뭐 힘겹다 이러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연구원분들 또 아나운서분들 중에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1억 이상이신, 자산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짤 없어요. 무조건 VVIP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지, 똑같은 유한양행에서 똑같이 수익을 내셨어도 내가 왜 수익을 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보다도 한참 대도 않는 그 어린 친구들 헛소리하고 그냥 이게요 FTA 승인돼서, FTA 승인돼서 메이저가 사주든가 아니면 메이저가 거래를 터뜨려주면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해 주든가, 그게 기준이 잡혀야죠. 이도 저도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좌의 수익 범위가 나기 위해서는, 계좌의 수익 범위가 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점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스라엘,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메이저가 사주느냐, 그런 기준점들도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산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VVIP방. 그리고 전화하셔서도 문의도 하지 마세요. 저도 설명 못하는 VIP, VVIP. 수익 범위가 다르잖아. 유한여행 차익실현 재편입, 고려아연 차익실현 재편입, HD 현대일렉트릭 37만 4,500원 천주가 계셨으면은 2억에 사서 3억 6천에 팔아서 1억 4천 수익 내고 1억 6천 수익이죠. 그리고 다시 23만 원 이탈됐을 때 1,500주를 살 수 있죠. 그러면 1,500주 사서 32만 8천 원 정리했으니까 얼마야? 그러면 10만 원 또 수익이잖아. 그럼 얼마야? 1억 5천 또 수익이야. HD 현대일렉 가지고 2억 가지고 얼마요? 4억 1천만 원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도 되나요? 그거 물어보고 계시잖아. 지금 사도 되죠. 기초교육 부분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야 돼요. 기초교육 부분.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3시간 기초교육 받고,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문자 남겨놓으세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국민은행 계좌번호 있어요. 11번원 넣으시고 문자 보내셔서 나 신청했으니까 등록 꼭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내일 혼내줄 거야, 우리 이다운 연구원. 본인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 3시간. 이다운 연구원이 기초교육 3시간을 해요. 거기에 윤정두가 최소 3시간을 해드립니다. 그럼 6시간 이상 교육인데 그게 11만 원이야. 세상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교육이지. 방금 같은 그런 교육.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교육 내용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지금 시간까지 듣고 계시냐고. 결론은 그걸 모르니까 나 그러면 매매 사인 주면 안 돼요?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 가입하시고, 지금 수익이 목적이지 교육이 목적이야? 그잖아요. 수익이 목적이니까 VVIP 가입하실 분들은 일로 전화 주시고, 왼쪽 하단 난 교육받고 나 1억이 안 돼요. 소액이에요. 그러시면 교육받고 문자 사인, 아까 검색기에서 나오는 그 문자 사인 하루에 1통, 2통 정도 드릴 거예요. 그거 참조하셔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1억은 조금 안 되지만 나 1억 수준인데 너무 VVIP는 부담돼요. 그럼 잘 판단하세요. 수익이 목적이지 무슨 뭐 부담이 목적이야? 결론은 VIP방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문자 받고, 혹은 자산 규모가 최소 5천 이상이시면 VIP방에서 수익 내시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VVIP방 오셔서 지금 같은 장에서 큰 수익 잡아 내시라는 거예요. 저 유한양행 지금 설명 들어서 들여다보시니 막말로 어찌 보면 쉬운 거고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내용들, 그것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한양행에 지금 이제 뭐 월봉 차트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이 방송 원고로 추리려고 설정 잡고, 이날 제 기억이 맞으면 분봉이 아니라 다 자른 것 같은데, 차트를 다 자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렇게 차트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일주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기준. 검색기에서 교육 내용은 교육 내용이고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검색기에서 이렇게 91,900원이니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수하면 돼. 이 가격에 매수사인까지 문자까지 나오면 11만 원, 뭐 11만 6천 원, 13만 8천 원, 이게 16만 원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매매 보시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자동 매도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 드리면 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 번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언제 질문인지는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자를 받을 수 있는 11만 원 교육받고 문자 받을 수 있는 11만 원짜리 상품과, 그리고 VIP의 165만 원짜리 상품과, 그리고 VVIP의 이런 상품이 세 가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VIP하고 VVIP하고 교육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당연히 다르겠죠. 설명을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뭐 교육하는 시간이니까 설명도 불가하고 저희 직원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매매하실 때 혼자 하기 힘드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금 멘토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만족도가 없으시겠지. 근데 걔네들 설명하는 거 다 들어보시니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네이버 포털에서도 보실 수 있고 증권사 보고서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얘기해 놓고 돈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매매보다 못하는 애들이 더 많고, 그런 기준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 윤정도 얘기가 맞더라. 유한양행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서 그럼 매매를 안 할 거냐? 그것도 아니다. 명확하게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차트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기술적인 부분의 모든 거는 결론은 그래서 세력이 들어왔느냐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증권사 임직원 교육까지 하는 윤정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니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세요. 편하게 매매하세요.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매매 사인 완벽하게 잡아드리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전화하시든 문자 남겨놓으시고, 지금 전화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직까지 전화 받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요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VVIP방 요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기초교육을 받으시면 단순한 문자가 나가요. 그래서 한가위 교육 받으신 분들은 대박이었죠. 고려여행 나갔지, 유한양행 9월 20일 날 나갔지. 근데 하루에 한 통이나 두 통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쿠팡에 가시면 쿠팡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아까 보여드린 교육 자료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쿠팡에서 쿠팡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쿠팡 봐봐야지 뭐, 그죠? 그래서 윤정도 검색하시면은 아이고 로켓 배송, 아이고 홈페이지 뭐 보셔야 뭐 검증이 되지.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쿠팡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목적이시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왼쪽 하단 전화번호, 그리고 나는 교육을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교육 받는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수익이 목적인 거지.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종목 검색기에서 매수 사인도 나오고 차익 실현의 기준도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이 이렇게, 또 바닥에서 손절 범위 기준이 자동적으로 매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뭐 91,900원, 뭐 11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8월 29일 날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된 거는 탈퇴 신호가 명확했다. 탈퇴 신호가 그렇게 돼 있고, 매직 계산기라도 탈퇴 신호를 잡아드리고, 요거는 이제 VIP, VVIP 들어오시면 매직 계산기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유한양행 기준에 고점에서부터의 조정, 탈퇴 신호 이후에 9월 3일부터의 조정, 그리고 이제 재차 9월 20일 날 재편입의 기준,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가 분명하게 9월 20일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이 18%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안 따라가요. 공식적으로 15%대까지만 매수 기준을 잡습니다. 1조 이상은. 그거 염두에 두시면 이때 이제 차익 실현 한번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 설정을 한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재편입 나오고 16만 원대까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한양행 부분이 이게 이제 뭐 9월 20일까지인데 차트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차트 범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봉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로그 차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라고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차트를 놓고 보시는 방법인데, 상승률의 퍼센테이지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요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 요게 이제 2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여기가 5만 원이란 말이죠. 여기가 5만 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3등분 하면은 만 원씩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4만 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한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좀 좁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캔들의 크기 범위가 요 자락에서 이제 만 원에서 2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요만한 캔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만 원에서 3만 원 될 때 또 요만한 캔들이 하나 생기잖아요. 캔들 크기는 똑같죠. 만 원 움직였으니까.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만 원에서 2만 원 갔을 때의 기준은 얼마? 100%가 움직인 거고, 2만 원에서 3만 원 갔을 때는 50%뿐이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의 범위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명확하게 그려드리면, 예를 들면 뭐 5만 원일 때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잡을까요? 2만 5천 원, 얘가 5만 원, 얘가 7만 5천 원. 그럼 요 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사실상은 이렇게 해서 100% 올라온 거고 2만 5천 올라온 거고, 여기도 2만 5천 올라왔는데 똑같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은 100% 올라온 거고 얘는 50%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보자. 그게 로그 차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보니 결론은 100%가 올라가려면 얘만큼의 캔들 크기로 올라가야 된다. 얘만큼. 이게 로그 차트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차별화돼서 이제 차이점 있게 좀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10만 원이 뭐 여기까지가 아니죠. 로그 차트의 기준에서는. 사실상은 같은 크기의 이제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10만 원이면 한 요 정도 되려나요? 11만 원이 여기니까. 그렇게 해서 요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는 차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봉 기준에 올해 올라온 퍼센테이지 기준이 그렇게까지 버거운 위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차이 어마어마하죠. 슈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과도하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저기서 이제 거래가 주춤되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월봉 차트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차트로도 그냥 보시는 거랑 이제 뭐 로그 차트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거는 이제 월봉 기준에서 이때 슈팅이 뭐 5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일반적인 종목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아오시고 일반적인 종목의 기준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슈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가볍게, 알테오젠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슈팅이 나왔다 해도 그렇게 큰 변동률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됐든 50%대 변동이 있었고, 얘도 이제 저점 고점까지, 이제 고점까지 기준에서는 13%뿐이 안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8월 20일 날 이슈 불거지고, 그 다음 8월 23일 날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28일 날 슈팅 나온, 요런 그 흐름의 거래대금을 9월 달에도 연휴가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 넣어줬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0월 달에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될 거냐. 거래대금 기준에 70% 수준, 그러니까 여기가 12조 원의 거래대금이라면 12조, 70%는 8조 정도거든요. 이 8조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 기준대로 한다면 8조가 유지된다면 점진적인 강세. 조정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조정이 나오기가 오히려. 근데 이 고점을 말 그대로 시원하게 슈팅을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있는 12조 넘겨야 됩니다. 월등히 넘겨야 돼요. 왜요? 시원한 슈팅을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거래대금이 없이 올라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일간 단위, 주간 단위 전부. 그리고 거짓말쟁이 애들 거짓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종목 자체가 거래가 없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거래로 따지면. 개별 기준에서의 거래는 뭐 개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결론은 캔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기초 교육을 놓고 잡을 때는 샛별형이 떴습니다라고 교육할 수 있어요. 근데 윤정두의 실전 교육에서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캔들 크기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거래 터질 때 캔들에 비해서 공기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립 범위로 해석을 해드려요. 중립.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샛별형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샛별형에서 여기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러면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탈이 되는데 이때처럼 거래가 제한적이다. 이러면 안 돼. 그럼 거래가 얘도 주간 단위의 거래가 최소 범위 조 단위씩 터져줘야 돼요. 얼마? 5조 단위씩.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안 터지면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70%면 3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실 거냐. 이거를 증권사 임직원분들 대학 강의해는 윤정두에게 의존해서 나는 그냥 수익을 목적으로 대처를 할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럼 내가 자산이 좀 1억 이상이시면은 윤정두, 야, 이 녀석 일로 와봐. 마당새 윤정두 일로 와봐. 예, 주인님. 어떤 종목 어떻게 할까? 유한장난 사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거래가 없잖아. 알았어. 설명 듣는 것도 귀찮아. 너를 전폭 신뢰할게. 요 기준과. 아유, 나도 배워서 한번 해봐야죠. 요 기준. 근데 장중 내내 이런 교육을 다 해드려요. 교육을 해드리려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장중 내내 그래도 얘를 왜 사는지에 대한 해석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왜 사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캔들은 인정을 합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죠. 근데 그 거래가 시장 잡배들이 얘기하는 전일 대비 20배 터졌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과 같아요. 거래대금 그래서 순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니, 1조 거래 터진 거 그게 순위가 어느 정도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거 처음이죠. 응? 그잖아요. 우리 고객들 이외에 거래대금 1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들어보신 적 있냐고. 유한량이 날아갔는데 이게요 FDA 승인돼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왜 밀렸어? 개인들 흔들깁니다. 그런 알량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잖아. 그 꼬맹이들 말에. 걔네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개인들 흔들게요. 보셨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고점은 넘겼는데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야. 여기서 그래도 2조나 터졌으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 흐름에 거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윤정두 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없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이평이기 때문에, 종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 들여다봅니다. 단순한 종가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그란빌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의 법칙. 그 다음에 그 기울기의 법칙을 조금 더 활용한 게 MACD 오실레이터와 우리가 보여드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 이걸 보는 거지. 어느 바보가 이동평균선, 5일선이 이탈돼서 그런 애들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앞에 계셔야죠. 응?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최소 범위의 거래량이 터지려면 보수적으로 잡을 때 1000만 주에 사실은 1000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16만 원 넘기는
그 흐름에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가격이. 700만 주? 알량한 700만 주? 700만 주만 터져도 1조를 넘기죠. 근데 이런 2조 5천억 거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넘기더라도 신뢰가 제한적이다. 이런 기준을 잡고 대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장중에 저는 계속 보고 있을 거고,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도 그런 전략 기준을 같이 설정해서 보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뒤쳐져 있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꼬맹이들 얘기 듣고 21선 이탈되면 정리하죠. 뭐 그것도 방법이지.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는. 근데 21선 이탈이건 뭐건 거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무슨 21선 이탈이 뭐가 중요해. 거래가 없는데. 지지가 되면 뭐가 중요하고. 거래가 없이 만들면 뭐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진입을 했지만 14만 6,600원에 검색해 떠서 진입을 했지만 정리의 기준도 설정을 잡을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키리우스님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같이 계시다가 독립을 하셨어요. 독립을 하셔서 자기 개별 기준에서 이런 수익을 냅니다. 후기를 굉장히 많이 넣으셨어요. 누가 VVIP 돈 내고 하면서 저런 후기까지 넣어줍니까? 근데 저런 후기를 넣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 같은 경우에 교육을 무지하게 받았죠. 나 검색기 나 한번 무료로 좀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QR코드 위에 있잖아요. QR코드 지금 빨리 QR코드 찍으셔서 검색기 주세요 하고 신청하세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리고 동영상 교육교재 좀 주세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리고 기초교재 좀 주세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돈을 내고 11만 원이라도 내고 유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기준하고 문자를 받는 걸 떠나서 다르다니까. VVIP 방에 계시면서 돈 내고 110만 원짜리 강의를 저렇게 들으면서 캔들 누가 들으면 한 분이 그러셨대. 15억 계좌신데 뭐 내가 혼자 다 해도 되고 그까짓 거 뭐 야 캔들 이런 거 온라인 다 뒤지면 되고. 세상에 세상에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다 못하지만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다 못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 능력이나 모든 판단 능력이. 이분도 자산 30대 중반이신데 발레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주식을 처음 하신 건데 이 당시 기준이 3억 계좌 하신 거예요. 3억 계좌.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1억을 수익 내시고 인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공부 이렇게 했어요. 캔들부터. 30대 중반이신데 지적 능력이 저보다 떨어질까? 지금의 학습 능력이 저보다 떨어질까? 이걸 돈 내고 110만 원씩 내고 9시간 강의를 들었다? 캔들 하나 가지고 복습을 이렇게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윤정 듣고 뭐 하려고 들어? 우리 놀프파파 선생님 교육하신 거 공부하신 거 보여드려?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내용 보여드려? 여기 에코프로 BM 70만 원에 100주 채우셨어요? 2달 뒤에 300주 확신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23년도 기준이에요. 슈팅 나올 때. 1년 교육비 이번 달에 다 만회하시고 수익 내셔서 2차 전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샀으니까. 우리 케빈 선생님. 케빈 선생님. 결론적으로 케빈 선생님의 이런 수익 범위들 그냥 우습게 나오는 수익들이 아니에요. 태미님, DB하이텍 배당금만 2억, 주식만 60억.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래대금이 없었거든. 다행히 8만 원대인가 7만 원대인가 8만 원대 차익 실현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나오셨어. 하루에 2,300만 원짜리 일주일 빌려서 남태평양으로 가족 동반 여행 가시고 한 200억 하셨으니까 지금은 쉬고 계세요. 시행하시는 분이고 집안도 좋고. 결론은 이런 식으로 수익 내시고 꿈에 그리던 펜트하우스 구입하셔서 좀 쉬실 땐 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나서 영상 또 올려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시간이 또 벌써 교육 시작한 지 2시간 40분 지났네요. 밤을 새서라도 진행해 드려야지.
근데 무슨 유튜브에 접속 인원이 지금 200명이 넘게 접속을 하셨다가 지금 11분 남아 계세요. 좋아요가 6개야. 아, 윤정도도 다 됐네. 감동이 없네, 감동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물 좀 떠오고, 그러고 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에 대한 교육 들어갑니다. 오늘 뭐 HD 현대일렉, 에코프로 멀티, 현대차, 삼성전자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겠습니다.